오늘 주시간 두 번째입니다, 여러분.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, 오늘 주사가 너무 많았어요. 오늘 저희 직원들도 막 제가 또 선물 오늘 쏘느냐고 그것까지 같이 겹쳐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가 났네. 맞죠? 우리 앞에 있는 친구도 하나 또, 저도 해주세요. 막 이래가지고, 좋아요? 네, 좋아하는 것 같더라. 음, 조만간 쿠팡이 시작 발표하는구나. 저는 쿠팡은 요번에 시작 좋을 거 생각하는데, 모르겠네. 리비아는 저번에 워낙 많이 떨어져가지고, 이거는 다음 시작까지는 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? 오늘 뭐 지금 조금 반등하는 건 그때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 같고. 오늘 농심 많이 떨어졌네, 생각보다. 뭐 또 가겠죠? 뭐. 농심도 아마 8월 18일인가? 뭐 그 정도 좀 실적 발표할 텐데. 어차피 실적 발표까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라서. 맞죠? 예. 뭐 갈 거면 가고 안 갈 거면 안 갈 거고. 대부분 주식이 이렇게 재미가 없어. 제가 계속 맨날 밤낚시, 붕어 낚시하는 느낌이라고. 이렇게 쭉 그냥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딱 오면 딱 낚아채는 거예요.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회 옵니다. 각 종목별로 보면 그렇더라고. 맞죠? 다들 바쁘구만. 뭐 있었지? 내가 오늘 할 얘기가 좀 있었는데 까먹었네. 요즘 참 금리가 범상치가 않게 올라가더라고. 10년물 금리. 범상치 않아. 10년물 금리가 범상치 않습니다. 맞지?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하여간 저금리 시대 끝나가는 느낌이에요. 저금리 시대가. 이 저금리 시대가 옛날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. 사실 그때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. 근데 뭔가 이제 어쩌면은 올해는 몰라도 내년에 5% 10년물 국채금리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난 이런 생각 들더라고.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재미가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 같은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요번에 대시세를 한번 분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전 잘 올 것 같지 않아요. 되게 오래 가지 않을까? 이런 느낌?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 제가 또 놀러 갔다 왔는데 그거 오늘 못하겠다, 그지? 내야겠는데? 여러분들 좀 기분 전환 좀 하라고 하면 좋은데. 하여간 주식 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집에만 있지 마시고 드라이브 좀 다니세요. 경치 좋은 데 가셔서 카페 같은 데 가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시고 스트레스 좀 풀면서 살아야지. 주식은 확실히 쉽지 않아요. 내가 항상 느낀 건데 쉬운 게 아닙니다. 맞지? 소풍 다니듯이 다닐 만한 녀석이 절대 아니에요. 어렵습니다, 확실히.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 했던 말 있잖아요. 그냥 S&P, 예, 스파이, SPY 뭐 그런 거 사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모으시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어요. 재미 조금 없을 수 있지만. 맞죠? 레버리지 인버스 조심해. 내 생각에 지금 다들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 쪽? 반도체 쪽 관련되신 분들 되게 많이 지금 있을 텐데 저는 뭐 그쪽에 거의 없으니까 거의 뭐 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그쪽에 포지션들이 워낙 또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치? 한국 분들 고민이 많을 것 같아. 이래저래 이래저래 고민이 많게 생겼어.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멘붕일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은 그냥 뭐 버티는 거죠, 그죠? 대부분은 버티는 실실 텐데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. 반도체 폭등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? 지금 사도 될까? 그런 질문들이 많겠죠? 제일 난감한 게 이 주식 초짜분들이 특징이 이거예요.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떨어져요? 맞지? 아니면 뭐 중국 반도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CXMT인가? 그치? 걔 때문에 난리였잖아.
대부분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실적은 항상 선반영이에요. 이거 옛날에 4만 원이었잖아. 5만 원이었나? 5만 원, 그치? 이거 5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갔겠어요?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간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니까 38만 원까지 갔던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,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또 말도 안 되는 식 또 보여야 되는데, 다들 그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거죠. 요번에 또 우리 중국, 내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은, 그 누구지, 그? 일론 머스크가 그때 리튬 가격 치솟을 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리튬 자기가 정제사업 자기가 하겠다 그랬어. 돈 복사기라고. 일론 머스크가 딱 그거 할 때가 리튬 고가였어. 그 후로 그냥 내리꽂더라고. 요번엔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 그래? 반도체 만든다 그러죠? 반도체, 항상 일론 머스크는 돈 되는 사업에 눈독을 들이더라고.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내가 딱 그거 보고 나 리튬 생각났거든요? 반도체도 아마 지금 고점이 아닌가. 그리고 중국 업체들 CXMT 경쟁력 어마무시하죠. 어마무시합니다.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거 베껴온 거잖아요. 중국도 똑같은 거지 뭐. 베껴오는 거니까. 이래저래 참. 사실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언어만 다르지 솔직히 다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에요. 되게 비슷해.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말만 다르지 진짜. 일본은 좀 물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일본 사람은 조금 더 날씬한 거? 뭐 그 정도 차이인 거지. 당연히 위협적이죠. 중국 반도체 위협적인 게 맞고 실적 좋은데 왜 폭락하는가 이거 되게 아마 궁금해 많이 하실 텐데 주식은 원래 그런 겁니다. 항상 선반영이에요. 이미 반응 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큰 대시세가 분출한 종목들이 다시 그렇게 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. 제가 봐서는 그냥 별로. 저는 약간 삼성전자를 만약 사신다고 하면 18만 원 정도 밑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진짜 재수없잖아요. 나는 15만 원도 볼 수 있을 것 같아. 그리고 몇 년 뒤에는 10만 원 밑으로 갈 수도 있어. 한 3년 정도, 3년 뒤에는.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. 왜냐면 CXMT에서 대규모 막 양산하고 그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막 양산 대규모로 공장 증설하고 있잖아. 3년 뒤에. 막 쏟아져 나오고 마이크론도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반도체 또 나오는 거 누가 알아. 그러면 공급이 갑자기 확 많아질 수도 있지. 특히 CXMT. 중국 애들은 공장 증설하면 우리나라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고. 얼마나 많이 증설할지 감도 안 하게.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. 대신 우리나라도 잘하면 되지. 극복을 잘 해야지, 이럴 때. 하여간 그래요.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. 쉽지 않다라는 거. 제가 보는 뷰는 그렇다는 거. 반도체 워낙 많이들 갖고 있을 테니까. 그게 아마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? 저는 그게 궁금한 것 같고. 누가 또 물어보신 중에 일라일리하고 또 노브노디스크인가 물어봤는데, 몰라요, 저. 일라일리하고 노브노디스크 쪽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. 둘 다 치고받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? 그잖아. 일라일리가 뭐, 어마무시한 회사들이라서. 모르겠습니다, 저 잘. 모릅니다.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. 잘 몰라요. 잘 모르겠어요. 맞죠? 아, 주식 어려워. 저는 도리어 알파벳이 진짜 요즘에, 저희 계속 얘기하는데 알파벳 나 좋아 보이는데? 알파벳. 10년 긴 레이스를 생각하면 난 알파벳이 되게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, 걔네들.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. 마소가 도리어 약간 불안해 보이더라고요, 저는. 근데 마소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AI의 총아거든요, 걔가. 왜냐면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애들은 걔기 때문에. 그래도 아마 잘 해낼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. 모르겠습니다, 이거. 쉬워 보이진 않아요.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는 한 700달러까지는 가줘야 아마 얘가 바닥 아닐까? 이런 생각 들더라고. 그리고 전쟁 문제도 지금 계속 시끌시끌한데, 전쟁도 만만치가 않네요. 하여간 드론 때문에 여태까지 그 군사 교리, 최강대국, 뭐 미국, 러시아, 전부 다 쩔쩔매잖아요. 지금 드론 때문에. 드론이, 앞으로 드론이 전쟁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. 그런 것 같고. 와,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명 피해나 이런 걸 되게 요즘 싫어하니까. 요즘 세상이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걸
민간인들 죽이고 이런 거 좋아하진 않잖아요. 또 실제로 그 말도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. 맞잖아. 다들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실. 내가 이래저래 하여간 어렵습니다. 어떻게 흘러가려는지 모르겠네요. 그치? 전쟁 문제도 참 골치 아파 이래저래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심사가 쿠팡이 실적 발표한다고? 요번 주에 하는 거야 그럼? 5일날? 저는 또 쿠팡을 제가 또 갖고 있으니까 쿠팡 또 실적 발표가 또 기대가 되네요. 쿠팡에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리비아는 요번에 한번 또 엿먹어가지고 리비아는도 마찬가지 삼성전자 마냥 실적에 선반영 낸 거예요. 쉽게 말하면 이미 좋을 거 다 알았거든 사람들. 그래서 그런 거죠. 근데 리비아는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올라갈 찬스가 많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계속 갖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는 나름의 끝을 본 것 같아. 그때 그 영광을 또 재현할 수 있을까? 쉬워 보이진 않는데. 쉬워 보진 않아요. 되게 어려운 거지. 반도체 쪽에 지금 많이들 지금 막 이래저래 고심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반도체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. 그리고 테슬라는 테슬라 참 이게 참 테슬라가 참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고. 그리고 우리나라 그거 얘기 들으셨어요? 그 웨이모 우리나라 사무실 냈다는데? 웨이모.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웨이모가 그 구글에서 하는 거잖아요. 나는 웨이모가 라이다가 없이는 제 유튜브 계속 보신 분은 아실 텐데 내가 몇 년 전, 1년 전이었나? 1년도 더 됐지. 1년 몇 달 전부터 계속 떠들어댔던 건데 테슬라가 그러니까 그 카메라 온리 베이스가 짝눈 운전이라고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. 짝눈 운전.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거든요. 이게 나는 확실히 라이다가 없이는 이게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. 테슬라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. 웨이모는 라이다 방식이잖아요. 지금 웨이모가 쭉 치고 가고 있잖아 지금 계속. 테슬라 FSD는 로보택시 뭐 떠들어대는데 잘 안 돼. 테슬라 주주분들이 이래저래 고민이 많겠더라고. 어려운 주식이에요. 그리고 오늘 구글에서 제미나이 로봇 공개했거든요.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. 공개했는데 완전 깜놀이야. 난 옵티머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. 도대체 옵티머스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? 테슬라는 더 나는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이래저래 쉽지 않고 구글 주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구글이 이놈이 이게 결국 다 해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? 구글이 로봇도 다 해먹을 것 같아. 로봇택시 뭐 그냥 싹 다 해먹을 것 같아. AI하고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거고 다 겹쳐. 근데 그 다음에 자율주행, 로봇택시 그리고 그 뭐 AI까지 나는 구글이 전 세계 1등이 되지 않을까? 이런 느낌? 구글이 10년 뒤에 한 5년 뒤에 $1000가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5년 뒤에 $1000면 또 시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보다 나는 구글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또. 테슬라가 돈이 없어. 말은 요란하는데 돈이 없더라고. 모르겠어요. 그렇죠? 어려워. 스페이스X도 많이들 사신 것 같은데 스페이스X 요즘 계속 고전이지. 아휴. 하여간 미국이나 우리나라랑 신규 상장하는 놈들은 쳐다도 보지 마요. 1년 동안은 아예 안 보는 게 상책이야. 들어갈 거면 1년 뒤에나 들어가요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할까?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부모님하고 놀러 갔다 온 영상은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바빠가지고.